고등학교 때 딱 한 번의 실수로 합격할 대학이 인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현실적으로 실수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만약 실수를 하나 하더라도 바로 내신에 반영되거나 혹은 생활기록부로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학생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실수조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요. 아직도 제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봤을 때도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입시 전문가로서 학생들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만 보셔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입시에 있어서 절대 꼬이지 않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컨설턴트 이런 걸 좀 경험을 해봤지만 단연코 원탑입니다. 이것만은 사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학과에 대한 조급한 선택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학과를 선택할 때 이 세 가지 우선순위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선택 과목이 내 학과에 맞는지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내신 등급 구조가 이 학과랑 잘 맞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나의 관심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과목을 선택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내가 지금 선택한 과목에 맞는 학과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잘 확인을 하시고, 특히 권장 과목은 하면 가산점, 핵심 과목은 안 하면 감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라고 했어요? 핵심 과목을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학과에 핵심 과목을 만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원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신 등급 구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어 국문학과를 가고 싶은데 평균 내신 등급이 3등급이고 국어 등급이 5등급이에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지원을 해도 될까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활기록부 자체가 너무나도 방대해지고 사실 AI로 인해서 거짓 인생기부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신 등급의 과목 구조가 굉장히 더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돼서 나의 과목 등급 구조가 어떤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학, 과학 등급일 것 같고요. 인문, 사회,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사탐 과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경 계열 같은 친구들은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사탐 계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내 등급이 전체 내신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더 높은지, 내 주요 과목 성적들 이걸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할까 말까를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지원을 해도 되냐 안 되냐의 절대적인 등급의 기준은요, 9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 0.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전체 내신 등급이 2.0인데 수학, 과학 등급 평균치가 2.5 정도야 라고 했을 때는 오케이 정도가 말이 나왔습니다. 평균치로.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갈 때부터는 조금씩 고려를 해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입시 자체가 정성평가가 아니잖아요. 이 생활기록부,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단순히 내신 등급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신 등급 플러스로 서류들도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몇 점부터 해야지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상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지도 않지만 그게 정확하지도 사실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내신 등급보다 주요 과목 등급이 몇 점까지 더 아래였을 때 지원할 수 있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0.5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과연 내 수학, 과학 평균 내신 등급이 전체 내신 등급보다 몇 점 정도가 더 낮을 때 내가 지원이 가능한가 정도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판단을 할 때는 단순히 내신 등급만 보고 그 다음에 서류를 따로 떼어서 보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수학 등급이 낮으면 이 서류 평가를 보고, 즉 수학 색택을 보고 나서 이 친구가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를 사실 보완해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9등급제 친구들을 봤었을 때는 전체 내신 등급이 2.0인데 수학, 과학 등급이 3.0 안으로 그래도 들어와주면 나름 지원은 가능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솔직히 말해서 고려를 많이 해보시고, 물론 이 데이터도 사실상 그 안에서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1.0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고교학점제 기준으로 했을 때 0.5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도 특히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서는 내 내신 등급 구조를 보시고 내가 어떤 계열에 가야 할지를 좀 명확하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단순히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를 찾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현재 이제 대기업도 거의 60%의 인원을 뽑지 않고 요즘 공대에 가더라도 취업이 되지 않아요. 뭐 주변 지인 중에 연대 공대 출신이 많으니까 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과를 바라보기보다는 대학을 좀 바라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최대한 높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뭐 AI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토대로 점차 인력은 축소를 시킬 거고요.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차 학생 수가 또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교의 네임밸류가 점차 약해질 거예요. 즉 대학 간판이라고 하죠. 이게 점차 약해질 건데 이제 이럴수록 최대한 높은 대학을 가놓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가 치명적인 선택 과목의 실수입니다. 현재 입시에서는 생활기록부의 중요도 당연히 있지만 특히 선택 과목의 중요도가 엄청나게 올라간 시점이에요. 과거에는 내신의 중요도를 6, 그 다음에 생기부 즉 서류평가의 비중을 4라고 표현을 했다면 현재 이제 내신이 5,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서류가 3이라고 할 정도로 입학사정관들의 발언 그리고 모든 교육부의 자료를 참고를 해봤을 때 이 선택 과목의 중요도가 너무나도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은 나중에 생기부를 평가할 때 고교 과목 개설 현황표라는 걸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안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 선택이 더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명확하게 어떤 계열에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과목 선택이 어려운 것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단순히 생명으로도 많이 가는 친구들이 많은 건 맞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계열을 정확히 정하지 못함 혹은 내 학과를 정확히 정하지 못했을 때 사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좀 어떻게 해놨을 때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후회를 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이 표를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줘요. 이건 경희대에서 발표한 표인데 이거 외에도 이제 서울 고교학점제 센터라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면 좋은지 진로별로 학과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주시면 좋은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사실 이거예요. 이과를 갈지 문과를 갈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과 안에서도 내가 어느 학과를 갈지에 따라서 사실 선택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과와 문과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건데 저는 이 두 개가 헷갈린다고 했을 때 저는 이과를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자유전공학부의 비중을 높여놨죠. 자유전공학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유전공학부 자체에서 이과를 더 많이 뽑는다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과 문과를 고려를 했을 때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과를 가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자유전공학부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나중에 전과를 하든 혹은 뭐 2학년 3학년 때 생기부 스토리가 바뀌어서 진로를 바꿀 때도 이과에서 문과 가는 건 굉장히 쉬운데 문과에서 이과 가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과 자체는 과목 간의 위계라는 게 있어서 물리 1을 듣고 물리 2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위계 질서가 사실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과를 가는 게 나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목의 구조나 이런 걸 봤었을 때 당연히 수학을 과학을 못해 그리고 국어 영어 그다음 사탕을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이 들면은 문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선택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과 안에서 그리고 문과 안에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과 안에서 계열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급적이면 물리를 안 하는 학과는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리를 안 하는 학과라는 게 일단 자연 계열 있잖아요. 뭐 화학과 그 다음에 생명 뭐 이쪽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수학 쪽이 있어요. 수학 쪽이라는 게 이제 IT 뭐 컴퓨터공학과 산업공학과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분야 입결은 다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수시카드 지원할 때 진짜 피를 많이 보거든요. 제가 이제 생명 친구들 특히 생계부를 정말 많이 보고 너무 많아요. 생명 친구들이 많은데 만약에 생명 친구들 내신 등급이 1.8이면 한 기계공학과 준비하는 친구 2.2, 2.3 정도랑 거의 대학 라인이 비슷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신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최대한 물리를 선택을 하셔서 물리를 핵심 과목으로 보는 학과들을 많이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늘 말하는 기계라든지 건축 혹은 토목공학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도 많이 뽑고 입교도 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걸 고려를 하시면 나중에 수시카드 쓰거나 원서 쓸 때 내가 물리를 했다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를 선택하시면 선택 과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은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문과에 같은 경우는 크게 과목 선택을 가지고 유불리가 작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 각 과목에 어떤 세특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거에 좀 더 포커싱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내신이랑 그 다음에 내 세특 어떻게 쓸 건지 이거를 좀 메인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렵고 거창한 소재에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재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여러분들 수행평가할 때 소재 고민만 하는 시간이 거의 70%고 실제 탐구하는 시간이 30% 정도예요. 입학사정관들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소재를 골랐다고 해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내려주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좋게 주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 고전 시가 속 반복되는 표현이 단순한 미적 장치인지 주제의 강조를 위한 장치인지 궁금해하며 탐구를 시작을 했대요. 교과서에 수록된 반복어를 분류하여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실패한 거 나오죠. 단순히 반복되는 어휘 목록만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의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적 이런 걸 찾아봤고 그 다음에 추가 자료로 논문 이런 것도 읽어보고 이렇게 탐구가 마무리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소재를 선택을 했느냐 보다는 결국에는 어떤
어떻게 탐구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실제 입학사정관분들도 그 소재가 어느 개념인지 정확히 모르실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어려운 탐구를 했는데 너가 이걸 어떻게 도대체 이해를 했니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게 세특이나 생기부에 나오면 사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 세 가지 조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탐구에 대한 명확한 동기, 그리고 실패한 정확한 근거, 그리고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본인만의 과정, 이 세 가지만 생기부에 명확히 나오면 돼요. 제가 왜 이걸 강조를 많이 하냐, 지금 AI로 인해서 가짜 생기부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생기부의 신뢰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 신문을 받을 겁니다, 나중에 면접 가면은. 근데 이 세특에 있어서 혹은 생기부에 있어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의 생기부가 계속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진짜로 내가 탐구의 동기를 가지고 했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실제로 얘가 이거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실패했는지 정확히 나타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소재를 고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고르는지 제가 조금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과목 그리고 내 진로를 고려를 해서 AI한테, 나는 대한민국 고등학생이고 물리 교과서에서 내 진로와 관련된 소재 10개 이상을 추천해 주라고 말을 일단 먼저 해보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AI를 통해서 소재를 추출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먼저 두 번째로는 그 해당 키워드 10개 정도를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논문 사이트는 RISS라는 사이트인데요,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해봅니다. 하나씩 검색을 해보면서 저는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고 말을 안 하고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론과 결론을 먼저 읽으시고 서론과 결론을 토대로 내가 이 논문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서론과 결론이 본론보다는 쉬워요. 본론이 어려운 키워드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서론과 결론은 조금 내용들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론 결론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제가 읽을 만한 논문을 3개 정도 발견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에게 맞는 논문 찾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재를 고민할 시간에 이렇게 논문을 찾는 게 더 낫고요, 서론과 결론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지식이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논문 3개를 발견을 했으면 본문을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AI한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계속 물어보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훑어오면서 AI한테 뭐 소재만 추천해달라 하고 그 소재에 대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논문을 보면서 실제 글자를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메커니즘으로 탐구를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행평가할 때 소재 찾는 시간 70%가 아마 30%로 줄고 실제로 탐구하는 시간이 70%로 늘어나서 여러분 생기부가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무지성 AI 활용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사실 경우인데, 제가 이번에 수식카드 컨설팅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던 건 면접이 정말 쉽지 않을 거고요, 이 AI로 인해서 학생들이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도 실제로 학생들한테 너 이거 언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점을 느꼈니, 혹은 너 진짜 실제로 이거 탐구를 했니라고 했을 때 내가 이 탐구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제일 심각한 건 이거죠. 내가 GPT를 토대로 키워드를 넣어놨는데 그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대학교 4학년 때 배우는 키워드였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도 미쳐버린, 그래서 저 이제 교과로 써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AI를 쓰긴 써야 돼요. 근데 AI를 어떻게 쓰냐라고 했을 때 저랑 딱 2가지만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AI만을 가지고 절대 탐구 보고서를 만들지 말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잘 아시죠? AI로 그냥 딸깍을 해서 그냥 그대로 복붙해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식이 아니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AI로 이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논문 같은 거 본문에서 볼 때 어려운 키워드 같은 거 뭐 캡처해서 GPT한테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실 텐데, 할 때도 그 키워드가 어떤 수준인지를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프리의 열전도 법칙이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프리의 열전도 법칙이 어디서 나오냐면 열 전달이라는 이런 전공 교과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키워드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그냥 단순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는 대한민국 고등학생인데 현재 땡땡 어떤 키워드겠죠? 키워드에 대해 심화 탐구를 하고 있어. 땡땡 키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전공 수준을 가져야 하니? 라고 물어보시고, 대한민국 대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파악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개념인지 확인해주고, 혹여나 벗어난다면 어느 전공명에서 배우는지도 알려줘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즉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가 내 고등학교 교과목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대학교의 어떤 전공명에서 어떤 전공 서적에서 이 내용을 공부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탐구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면접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인데 최저를 버리는
경우입니다. 최저를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당연히 지금 고1, 고2면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6장 중에서 마지막 하얀 카드가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나머지 카드에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쓰고 싶은 원하는 카드들을 많이 쓸 수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조금 지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6지망 카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내신 등급이 지원하고 싶은 학과의 70% 입결 컷에 0.2에서 0.3 정도 본인이 더 높은가, 즉 본인 내신이 조금 더 널널한가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수능 최저를 깔끔하게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3개년 입결 평균이라든지 혹은 인원수가 적절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최저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인서울을 희망을 하고 인서울 교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인서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2합 7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2합 7도 못 맞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6지방이 인서울 지공국이 안 돼요. 더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진짜 그때부터 입시가 힘들어지고 막 육학종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뭘 써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막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2합 7 정도는 무조건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면 별거 아니네, 2합 6, 2합 7 별거 아니라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못 맞히는 친구들이 많고요. 고1, 고2 기준으로 내가 3합 7 정도를 늘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3합 7도 고1, 고2 모의고사 때 못 맞췄는데 고3 때 2합 6, 2합 7을 맞추는데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조금 빡세게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단순히 오해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오해를 토대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오늘 이제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성장할 시간이 사실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미리 준비하고 최대한 빠르게 해결을 해야겠죠.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후회 안 할지 조금 알려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최대한 고등학교 시스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고등학교 이미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세팅을 써주는가, 그리고 학교에서는 수행평가 이후에 생기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이해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이해해야지 그때부터 생기부를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는데 컨설팅을 받는 건 좀 그렇고, 어느 정도 그게 파악이 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학교에서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좀 완성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만의 생기부 스토리를 만드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학과를 고려를 할 때는 어떤 걸 고려하라고 했죠? 먼저 첫 번째 선택 과목, 두 번째 과목의 구조,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학과를 가서 내가 정말 생각한 미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저도 제가 어느 학과를 갔을 때 그 학과대로만 사는 줄 알았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의 이 네임밸류, 즉 대학의 가치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을 참고하셔서 최대한 높은 대학을 가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찜한 학과 혹은 내가 이 계열을 간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게 우선은 고등학교 때는 가장 현실적으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뭔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사실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공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뭐 한다 하면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척을 하면서 꾸준히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거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입시 공부를 하세요. 입시 공부를 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뭐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혹은 뒤늦게 무언가를 뭔가 고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저도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보는데 너무 후회를 많이 하세요. 대부분 딱 고3 때 수시카드 컨설팅을 받을 때 이때 제일 많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고3인데 늦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셔라.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뭐 컨설팅을 무조건 받으라는 것도 아니니까 입시 공부를 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입시 공부까지 다 해서 내신까지 챙기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은 맞아요 지금. 그래서 어머님들 혹은 아버님들께서 입시 공부를 좀 하셔야지 아이들이 안 흔들립니다. 학부모님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3-4배 더 흔들려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알고 있어 입시 정보를. 정확히 거를 줄 알고 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아이도 공부에 전념을 하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절대 아이의 뭐 생기부나 이런 거를 대신 해주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기 편하라고 제가 대치동 컨설팅의 모든 비결을 담은 상위 1% 생활기록부 설계도 전자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1500개 이상 합격 생기부를 읽고 나서 발견한 공통적인 특징들 입학사정관 발언 참고해가지고 제가 정리해 두었고, 이 책 한 권이면 여러분들이 뭐 대치동에서 받는 연간 관리 컨설팅보다 더 가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VOD 서비스도 같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입시 정보 차이로 불이익당한 학생들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